네, 다음은 위험 평가입니다. 위험 평가에서 첫 번째 관리계획 수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은 개선 결과를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그에 따른 위험성을 먼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에 반영이 되고 미스테이크 프루핑을 추진한 다음에 프로세스 운영에 가장 근간이 되는 표준을 정비하게 됩니다. 주요 활동은 개선 결과에 대한 위험성 평가, 관리 계획 재개정, 표준화. 여기서 살짝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파일럿 테스트에서 위험 평가는 뭘까? 거기서 초점이 되는 것은 실제 그 랩에서, 즉 연구소 레벨 또는 그 실험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조금 스케일을 키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파일럿 상에서의 리스크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에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그 부분을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잘못하면 똑같은 위험 평가를 장마다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한 툴로는 FME,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험성을 평가하고 미스테이크 프루핑을 추진한 다음 표준들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계의 중요성은 프로세스를 완전히 파일럿까지 마쳤지만 실제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출현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완벽하다 했지만 항상 그 문제는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고요. 다음은 개선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다시 다른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 그 다음은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공식화해서 일하는 표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요성 세 번째는 관리 계획은 프로세스가 변동 없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여기에 상당한 초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 활동해야 될 대상은 역시 위험을 도출하고 평가하고 완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험 평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 사항이 대두가 될 때 또 변경이 있을 때 그 결정의 실행 단계에서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안이 요구되는 전제 조건이 고난도, 고숙련도, 그 다음에 고전문성이 전제가 될 때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안을 짜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선안이 기존의 프로세스와 융합해서 운영될 수 있는가, 또 개선된 프로세스로 인해 다른 프로세스의 CTQ가 영향받지는 않는가, 이런 점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개선이 자기가 개선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다른 분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개선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발적인 문제가 초래되었을 때 위험의 정도와 그 손실을 미리 가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발굴할 때 첫 번째, 우리가 CTQ 전개를 했죠. CTQ 전개를 해서 우리가 개선한 프로세스의 인자들이 다른 CTQ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CTQ 트리 다이어그램, 지금 그림에서 보고 계십니다. 개선된 결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CTQ3가 지금 개선이 되어서 X들이 변경이 되었죠. 이것들이 다른 CTQ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 이와 같이 펼쳐봤을 때 그 일목요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그림으로 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전개해 놓고 보는 것,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위험 요소의 발굴입니다. 여기 이제 FMEA 시트가 나와 있는데요. FMEA를 이용한 위험성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선 활동 결과가 RPN을 통해서 재평가가 돼야 된다. RPN이 뭡니까? 그 리스크 프라이트 넘버입니다. 즉 위험 그 우선순위 그 점수죠. 두 번째는 새로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 항목들에 대한 RPN 평가가 수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업데이트된 그 사례가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FMEA 시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프로세스 펑션 또는 프로세스 스텝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항목이 나와 있고 두 번째 포텐셜 페일리어 모드가 나와 있죠. 이게 그 잠재적인 그 고장 모드예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포텐셜 페일리어 이펙트입니다. 그러한 고장이 나타났을 때 영향이 뭐냐? 우리 그 메저 단계 때 달나라에 인공위성 보낸 예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착륙선이 다시 본체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륙을 해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시동이 안 걸리는 영향이 뭐냐? 지구로 귀환하지 못한다. 이런 일은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여기 그 SEV 심각도입니다. 심각도. 굉장히 심각하죠? 10점. 제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potential cause of failure가 나와 있죠. 원인이 뭐냐? 달나라는 대단히 그 저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current process control. 현재 그러한 일을 관리하는 방식이 뭐냐? 그래서 이 심각도 점수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potential failure effect에 대한 심각성이에요. 그 다음에 occurrence, OCC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발생 그 빈도냐? 이러한 원인이 발생할 빈도입니다. 그 다음에 detection, DET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점수입니까? current process control, 즉 현재 컨트롤하고 있는 공정상에서 이러한 그 요인을 얼마나 그 외부로 그 이스케이프 되지 않게 검출해낼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개를 곱한 게 RPN입니다. 첫 번째 거 7점, 4점, 3점 곱하니까 84점 나왔죠. 이것이 80점 이상이면 물론 회사마다 다소간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 그 낮춰줘야 되는데 보통 80점 또는 50점을 가이드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80점이 넘었으니까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그 위험이 완화됐는가를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리코멘드 액션에 그 개선안이 다시 정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측정이 됐죠. 측정이 돼가지고 시비리티, 어큐런스 디텍션이 평가가 돼가지고 42점으로 그 위험이 완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측정 단계에 평가했던 FMEA RPN 점수가 지금 현재 2단계를 진행하면서는 전부 다 일정 수준, 기준 이하의 그 RPN 점수로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연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